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학기가 시작된 이후 10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봄의 한 중간에 있고 또 여름으로 계절이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12장을 하고 있는데 13장, 14장 그 이제 학기 말에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치시더라도 끝까지 힘을 내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F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F분포의 그 사용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할 때 F분포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F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F분포의 여러 가지 성질, 그 다음에 그 엑셀을 이용해서 F분포의 그 확률 값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F분포의 확률 값을 주고 그 F 값을 구하는 방법, 그게 이제 FIMB 함수였죠. FDist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의 동일성 검증 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받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조금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F분포를 사용하는데 이제 두 번째 용도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대한 검증을 할 때도 그 F분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ANOVA다. ANOVA는 Analysis of Variance예요. 앞에 AN이 의미하는 바는 Analysis를 의미하고, 요거는 of, 전친사 of, 그리고 VA는 Variance, 그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분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대한 검증,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쉽게 ANOVA 분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산 분석이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그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동일성 검증을 할 때 다양한 검증 통계량을 이용한 그런 그 두 모집단의 동일성 평균에 대한 검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3장에서는 이 분산 분석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 못 쓰는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그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는 게 바로 그 분산 분석이다 또는 ANOVA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F분포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F분포는 세 표본 이상의 자료가 동일한 평균을 가진 모 집단으로부터 나온 자료인가를 알아보는 가설 검증에 활용이 됩니다. 이때 가정은, 이 분산 분석의 그 가정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모든 모집단의 분산은 같다. 분산이 우리가 11장에서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증을 할 때 분산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산 분석은 평균이 또 이 분산이 각 세 집단 이상의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그 쌍체 검증 같은 그런 거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의 그 이제 이 사례를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는 분산 분석의 이거는 사례라기보다는 이거는
개념 용어 정의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그냥 변수의 종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일단 분산 분석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 변수를 우리가 실험 변수 또는 처리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값이 결정되는 변수다. 그게 독립 변수다. 이거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 다음에 실험이나 조사에서 주요 입력 또는 관찰 대상이 되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독립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속 변수는 우리가 반응 변수, 결과 변수 이렇게도 부르는데 독립 변수에 가지고 영향을 받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생 변수란 말이 있어요. 외생 변수는 이거는 우리가 통제 변수다. 그러니까 이 exogenous variable,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외생 요인이다. 외부적으로 발생된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종속 변수는 역시 외생 변수에 의해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다. 이 화살표가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가 독립 변수뿐만 아니라 외생 변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하에 이제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KNU 백화점은 15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출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매출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독립 변수가 되겠죠. 높은 가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런 경우에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실제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는 매출이 되겠죠. 매출.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15곳의 지점에 대하여 가격 수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출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높은 가격의 지점, 백화점이 뭐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이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가격이 매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가격이 좀 낮은 지점과 중간 지점, 높은 지점 이렇게 있으면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룹별로 평균이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제 그런 때 각 이 세 개의 그룹, 이제 집단이 세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지점, 중간 가격의 지점, 그 낮은 가격의 지점, 이 지점들의 이제 그 매출액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지점 번호, 이거는 그냥 지점의 수입니다. 지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그러니까 각 지점의 이제 매출액의 평균은 60, 65, 70이 나왔습니다. 그죠? 전체 평균은 65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보면 높은 가격의 지점에는 평균 매출액이 60, 중간 가격 지점의 평균 매출액은 65, 낮은 가격 지점의 평균 매출액은 70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이것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일단 제일 높은 데의 매출이 가장 적죠. 매출 평균이 가장 적고, 중간이 그 다음이고, 낮은 가격이 제일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가격이 매출에 영향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독립 변수는 가격 수준, 종속 변수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같은 가격 수준에서 매출액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도 보면 같은 가격인데 중간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높은 가격 지점에서도 매출이 같아야 되는 같지가 않죠. 이렇게 다 다르고 중간 가격 지점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가격 수준에서 매출액이 다른 이유는 독립 변수인 가격뿐만 아니라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가격 수준이 같다 그러면 그 각 지점별로 매출이 다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왜 아니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그냥 그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위치, 입지 또는 뭐 홍보, 뭐 직원들의 친절도, 그죠? 뭐 어떤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그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생 변수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쳐서 우리가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외생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평균이 60, 65, 70이니까 이 높은 가격의 지점에 그 매출액은 다 같아야 되고 또 중간 지점 다 같아야 되고 또 각 수준별로 이게 매출액이 다 같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K뉴 백화점 매출 하락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그죠? 이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또는 K뉴 백화점의 매출 하락에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도대체 독립 변수, 우리가 이제 주요 관심이 있는 이 독립 변수의 영향을 여기 얼마가 있고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예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가 회사의 연봉이 대학 전공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18명의 연봉과 전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인문, 공학 계열 전공별로 6명의 회사원을 이제 선택하여 연봉을 조사해 가지고 유의 수준 5% 하에서 전공별 연봉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엑셀을 사용하여 검증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영 전공, 인문 전공, 공학 전공 각 전공별로 이제 연봉을 이렇게 각 그 샘플별로 조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전공별로 나중에 연봉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분산 분석이다. 각 집단이 3개죠. 3개 이상이어도 됩니다. 뭐 4개, 5개여도 돼요. 이 그룹별로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례 1에서는 백화점 매출에 가격 수준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는 매출, 독립 변수는 가격 수준, 외생 변수는 가격 수준 이외의 뭐 변수죠. 친절도, 접근성, 경쟁 구조의 변화, 또는 두 번째 전공에서는 학부 전공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종속 변수는 연봉이고 독립 변수는 학부 전공이 됩니다. 외생 변수는 뭐 학부 전공 이외에 뭐 학력이나 전문성이나 업종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노바의 접근법은, 그러면 이 각 그룹별로 이 평균의 각 그룹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자, 그걸 하는 이제 방법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속 변수라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얼마다. 그걸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제 이 종속변수에 이 영향을 주는 매출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각 그룹별로 매출액이 달라요. 아니면 뭐 비슷하든지 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독립변수인 어떤 변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생변수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 대비 외생변수가 미치는 영향력,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이 외생변수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룹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좀 적고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훨씬 크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건 결국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외생변수의 영향력보다 얼마나 더 크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이 그룹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그게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그걸 이제 하는 방법, 접근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거는 집단 간의 분산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분산을 측정을 하고, 외생변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집단 내의 분산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이 자료 구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간의 얼마나 이 분산이 크냐, 그죠? 집단 사이에 이 값들의 분산이 얼마나 크냐, 또는 집단 내에서의 분산이 얼마나 크냐, 그게 이제 각각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종속변수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집단 사이에 이 분산이 크면 그만큼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집단 내라는 것은 각 집단 내에서 요 분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분산. 이 분산이 크면 클수록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집단 간의 분산을 측정을 하고, 외생변수의 영향력은 집단 내의 분산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느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단 내 분산 대비 집단 간의 분산의 비율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F분포를 사용하는지 알겠죠? F분포의 이 확률 변수 F가 의미하는 바는 분산, 두 집단 사이의 분산의 비라 그랬죠. 분산의 비니까 결국은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 나누기 외생변수의 영향력, 이 두 개가 다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집단 간의 분산, 집단 내의 분산. 이 분산의 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F분포를 사용한다. 분산 분석에 F분포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 내 분산 대비 집단 간의 분산이 크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생 변수의 영향력보다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집단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개인, 독립변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위에서 우리 했던 거는 다 독립변수가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공이 독립변수였고, 이거는 그 가격이 독립변수였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이다, 원웨이 안오바다, 이론 배치법이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한 개인 분산 분석을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 원웨이 안오바다 또는 이론 배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립변수가 두 개인 분산 분석입니다. 그게 이원 분산 분석, 2A 안오바다. 그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 전공, 이거는 이제 전공별 차이죠. 독립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교별 차이,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전공과 학교에 따라, 또는 전공과 지역에 따라 다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2way 안오바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독립변수가 두 개인 분산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 또는 이원 배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집단 이상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인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분산 분석도 여전히 가설 검증입니다. 이게 뭐 어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0장, 11장에서 배워왔던, 또는 분산의 동일성 검증에서 배워왔던 이 가설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설 검증이고, 그러면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설 검증에 5단계가 있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도 가설 검증의 5단계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분산 분석의 가설 검증의 1단계는 일단 가설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가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무가설은 뭐냐,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그죠? 그게 기무가설의 그 분산 분석의 기무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냐, 대립가설은 여러 집단의 평균 중 어느 한 집단은 같지 않다, 어느 하나는 같지 않다, 그게 바로 대립가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식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뮤1, 뮤2, 뮤3부터 집단이 K개가 있는 경우에, K개의 집단이 있는 경우에 모든 평균은 같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뮤1 또는 뮤2가 같지 않고, 또는 뮤2, 뮤3가 같지 않고, 또는 이렇게 어느 집단 여러 개의 K개의 집단 중에서 어느 한 쌍은 같지가 않더라. 그게 바로 기무가설이 됩니다. 기무가설이 되고, 이 가설 검증의 통계량은 뭐 유의수준은 뭐 주어질 거고, 가설 검증의 통계량은 F 통계량을 사용한다. F 통계량, F 분포로부터 나온 F 통계량을 사용을 한다. 분산의 비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기각력은 계산된 F 통계량 값이 유의 수준에 따른 F 분포의 값보다 크면 기각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 분산 분석에서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외생변수의 영향력, 여기 항상 구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의 동일성 검증을 할 때는 이게 단측 검증도 되고 양측 검증도 됐는데, 이제는 항상 분자의 독립변수의
분산. 그죠? 분모의 외생 변수의 분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단측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항상 단측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분산 분석은 단측 검증을 한다. 그 기강력이 어떤 그 통계량 이 F 통계량 값, 우리가 계산한 값이 F의 알파의 K-1, N-K. 그러니까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죠. 두 개니까 K-1, N-K. 이게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되고, 이 알파는 유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가 이건 주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알파 K는 집단의 수가 됩니다. 집단의 수. 전체 집단이 몇 개냐? 아까 같으면 이제 3개의 집단이었죠. 3. 그 다음에 N-K는 요 K-1은 뭐의 자유도죠? 분자의 자유도입니다. 그렇죠? 분자의 자유도.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자유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K는 N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전체 자료의 수를 의미합니다. N은 전체 자료의 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 이게 지금 자료가 전체 6개가 각 집단별로 6개는 6, 3, 18. 그죠? 18개의 이 N이 있는 거죠. N은 18이 되는 거죠. K는 3이 되는 거고 3개의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과 K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강력의 임계치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F 분포표를 이용해도 되고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f.dist 또는 f.imb 함수를 이용해도 이 값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분산 분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산 다른 교과서에서 이걸 좀 깊이 설명한 교과서에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제 백화점 가격별 백화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연봉의 문제, 그 문제를 좀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 통계량 이 안오바 분석의 자료 구조다. 이거 뭐 통계량 필요 없고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가 지금 우리가 K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가지고 K개의 집단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반복수라고 합니다.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게 N개의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요 N은 사실 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N은 이 전체 자료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N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건 대문자 N으로 표현할까요? 요걸 N으로 하고 앞에 있는 요걸 우리가 대문자 N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의 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료 구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 자료는 Y11이라는 얘기는 이제 첫 번째 집단의 첫 번째 자료, Y12는 첫 번째 집단의 두 번째 자료, 그죠? Y33은 세 번째 집단의 세 번째 자료, Y의 3N이라는 얘기는 세 번째 집단의 N번째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각 열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Y1 바입니다. 그죠? Y1의 바 하면 첫 번째 집단의 평균. Y2 바 하면 요거는 두 번째 집단의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행을, 각 행의 평균을 구하면, 자, 첫 번째 행의 이 평균은 YK1의 이게 K1의 바, 뭐, 요게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게. YK1, K2, K3, KN,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가야 되겠네요. 여기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료 구조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점 여기 되겠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가 되냐면 y 닷 1바가 됩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요게 조금 잘못돼서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평균은 y 닷 1의 바, 두 번째 행의 평균은 y 닷 2의 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사실 행평균 요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열평균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은 y 닷 닷의 바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산 분석의 자료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 여기서 얘기할 때 집단 간의 분산과 집단 내의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단 간의 분산, 집단 내의 분산을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집단 내의 분산은 각 집단 내 이 분산을 구하겠죠. 이것들의 분산, 이것들의 분산, 이것들의 분산.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분산을 구하면 이가 빼기 이 집단의 평균, 그렇죠? 이 각각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값별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집단 수만큼, 자료의 수만큼 나눠주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이 될 거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세 번째 집단의 분산, 이거 K번째 집단의 분산을 구해가지고 집단 내의 분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체 집단 내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 간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집단 간의 분산은, 이거는 일단은 이것들의 평균과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각 자료별로 이 n이라는 건 그냥 반복수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이거보다 빨리 올 수도 있었고, 이게 뭐 뒤에 올 수도,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을 구합니다. 각 집단의 평균을 구해서 이 각 집단의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각 평균, 요거 빼기 요거, 그렇죠? 이거 빼기 전체 평균이 되겠죠. 이거 빼기 전체 평균의 제곱, 이거 빼기 전체 평균의 제곱, 이거 빼기 전체 평균의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n 하면 그게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집단 내의 이 분산은,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집단 내의 분산은 각 집단별로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걸 각 집단 내에서의 분산을 구하고, 그 전체 각 집단별 분산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외생 변수의 영향력이 된다. 독립 변수의 영향력은 각 집단별 평균이 있으면 각 집단 간의 그 평균의 분산이 바로 집단 간의 분산이 되고, 그게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보시면, 이 분산 분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총 분산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총 분산은 뭐냐? 이 전체 자료의 분산이에요. 우리가 엑셀에서 이 전체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분산을 구해버리면 그게 이제 총 분산이라는 거죠. 이 총 분산. 총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총 분산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분산 구할 때 n으로 나눠줬잖아요. 자리의 수만큼. 이 n으로 나눠주는 거를 생략을 합니다. 그죠? n으로 나눠주는 거를, n이라는 건 자리의 수니까 그냥 그 과정을 생략을 하면 그냥 자료가 굉장히 큰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자료별로 그 전체 평균을 빼가지고 다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총분산이 되는 거예요. 총분산이고. 근데 이제 요건 뭐냐? 요거는 각 집단 yi 닷에다가 yi 닷에 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의 평균이고, 요게 의미하는 바는 각 집단의 그 평균입니다. 각 집단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합니다. 각 집단별로 다 더하고 곱하기 n을 해줘요. 이게 자료의 반복수만큼 n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이게 집단 간의 분산이 되겠죠. 이게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간의 변동을 대변을 하는 겁니다. 집단 간의 분산, 집단 간의 변동을 대변한다. 그 다음에 집단 내의 변동을 대변하는, 집단 내의 변동을 대변하는 것은 일단 각 자료에서 그 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그걸 각 집단별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각 집단별로 다 더해주는 거다. 그게 바로 집단 내에서의 변동을 대변하는 값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 SS라는 말은 sum of square, SS가 sum of square, 영어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보시면은 SS는 영어로 sum of square, 제곱이란 얘기죠. 그냥 제곱합이란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제곱합이에요. 이제 총 제곱합, 이걸 총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총 제곱합, 총 제곱합이 이거고, 요거는 뭐냐? SST, sum of square of treatment, 처리. 우리가 처리 변수, 독립 변수를 처리 변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리 변수의 SST라는 거는 독립 변수의 에 대한 sum of square라는 얘기예요. 요걸 바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각 집단 간의 변동을 대변하는 거예요. SST, sum of square of treatment. 그죠? 처리, 그죠? sum of square of treatment. 예, SST가 되고, 그 다음에 SSE는 뭐냐? SSE는 sum of square of error입니다. error. sum of square of error. 요거는 뭐냐? 요거는 각 값에다가 각 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한 값이다. 그래서 요걸 제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sum of square error. 이거는 이제 그 외생 변수의 변동을,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생 변수해 가지고 그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집단 내에서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동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sum of square of error다, SSE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SSE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SST는 자유도가 n-1, 전체 자료의 숫자 빼기 1이 되고, 요 SST의 자유도는 SST 집단 간 처리의 변동, 집단 간의 변동의 자유도는 k-1이다. 전체 집단의 수 k 빼기 1이다. 그죠? 그 다음 SSE는 이거는 sum of square of error, 그냥 외생 변수의 그 변동이겠죠. 외생 변수의 변동을 대변하는 거죠. SSE는 전체 자료의 숫자 n에다가 집단수 k만큼, n-k만큼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SS 토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은 뭐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습니다. 요걸 그래서 총편차의 제곱합 또는 총변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변동.
그 다음에 SST를 가지고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SST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의미하는 바는 처리 제곱합, 뭐 한글로는 sum of square of treatment를 한글로 바꾸자면 처리 제곱합이 되겠죠. 이걸 급간 변동이다. 이게 계급 간 변동 또는 집단 간 변동이다. 간 변동. 그 다음에 SSE는 이제 잔차 제곱합, 요 식하고 같습니다. 이걸 잔차 제곱합이라고도 얘기하고 급내 변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또 외생 변수의 변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 분산 분석은 결국 독립변수에 관련된 분산 나누기 외생변수에 관련된 분산, 그 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SST라는 함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SST, SSE를 구했습니다. SS 토탈도 구했고 SST, SSE를 구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쓰느냐? 그걸 바로 쓰지 않고 평균을 구합니다. 우리가 같은 건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SS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제곱합을 SST를 자유도로 나눠줘요. SST를 자유도로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MST라고 합니다. Mean Square of Treatment. Mean Square, 평균 제곱이라는 얘기죠. 평균 제곱. 여기서 이거는 전체 변동의 다 합이고 여기는 K-1 여기 자유도 있죠. 요거 자유도로 나눠준 값 요걸 가지고 우리가 MS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MST 여기는 SS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SST 나누기 K-1 자유도죠. 그래서 해주면 그게 바로 MST가 됩니다. 그 다음에 SSE 요걸 가지고 요 줄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그 처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처리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우연 변동 또는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을 잔차라고 얘기합니다. SSE라고 하고, 요 SSE를 또 자유도 n-k로 나눠줄 값. 요건 아까 앞에서 봤던 이유가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요 n-k 자유도로 나눠준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MSE다, Mean Square of Error다. 그죠? SSE 나누기 n-k를 하면 그게 MSE가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요 집단 간의 분산 나누기 집단 내의 분산, 평균 분산, 이거 나누기 이거 한 게 바로 MS 이 F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못됐네요. MST다. 그래서 MST 나누기 MSE를 하면 그게 바로 이제 F 값이 된다. 우리가 F 값이 분산의 B라고 했으니까 F 값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SS 토탈은 이렇게 따로 또 적어줍니다. SS 토탈에 대한 평균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뭐 사실 분산 분석에서 크게 중요한 값은 아닙니다. 요 값도 크게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그 위에 게 중요한 값인데, 요렇게 이제 세 모집단에 대한 이제 표본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분산 분석 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분석 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 표다, 그죠? 아노바 테이블이다. 분산 분석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요 값을. 그래서 요 값 SST는 요 식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거는 각
집단의 평균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해가지고 그 반복수만큼 곱해줬다. 그래서 ST를 구한다. 그 다음에 SSE는 각 값에다가 각 집단의 평균 값을 빼고 제곱해가지고 그걸 다 대준 거다. 그죠? 요게 이 서메이션 두 개 있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왜 서메이션 두 개 있는 거는 이쪽으로도 더하고 또 이쪽으로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도가 이렇게 다음에 나오고 MST는 SST에다 자유도 나눈 값이 MST가 된다. MSE도 마찬가지로 SSE에다가 자유도를 나눈 값이 MSE가 되고 요 F 값은 MST 나누기 MSE다. 이렇게 된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산 분석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 효과에 평균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요건 이제 좀 다른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책을 제가 참고를 요게 조금 더 우리 교과서보다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테이션이 조금 다른데 요거는 그냥 우리 책에 있는 그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무과설은 모든 평균은 같다. 그렇죠? 같다. 요거는 사실 우리 교과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기무과설 이렇게 표현되면 되죠. 대립과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자, 그래서 이제 기강역은 어떻게 정하느냐? 기강역은 F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F 값이 F의 알파의 알파는 유의 수준이 되겠죠. 유의 수준이고, K-1. 첫 번째, 이 집단의 수 빼기 1. 요게 분자의 자유도, N-K. 전체 자리의 숫자에다가 집단 수만큼 뺀 거. 요게 바로 그 분자의 자유, 분모의 자유도거든요. 분모의 자유도. 그래서 요게 외생 변수에 의한 변동. 요거는 독립 변수에 의한 변동. 자, 유의 확률은 P는 F가 우리가 구한 이 어떤 F 요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나올 확률. 그죠? 그래서 F 값을 구하면 결국은 이 F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F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있으면 F 값이 어디 나왔다 이거예요. F 값이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F 값이 이렇게 여기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오른쪽. 이 분산 분석은 항상 이 기강 여기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온 F 값보다 더 오른쪽 영역 이 값이 바로 P 값이 된다. 그래서 이 P 값을 가지고도 여전히 분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 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더 적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되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집단 간의 평균이 다르다. 이 분산 분석의 그 기무가설이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가 기무가설이었으니까요. 이 기무가설을 기각해야지 다르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모든 집단의 분산은 평균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까 KNU 그 백화점 높은 가격, 중간 가격, 낮은 가격 이랬을 때 가격 수준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뭐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할 수 있죠. 기무가설은 이 뮤1, 뮤2, 뮤3가 같다. 대립가설은 뮤2, 뮤3, 뮤1, 뮤2가 다르거나 뮤1, 뮤3가 다르거나 뮤2, 뮤3가 다르다. 그렇죠? 두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는 다르다.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라. 자,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죠? 한번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해볼까요? 같이 엑셀로. 자, 이 KNU 백화점 문제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있으면
자, 이제 분산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분산 분석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분산 분석표의 구조를 여기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총 제곱 이게 일단 여기다가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그대로 분산 분석표 아까 봤던 요걸 약간 잔차 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제곱 팝 자, 제곱합 자유도 그 다음에 평균 제곱합 그 다음에 F 요걸 뭐라고 했죠? F값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분산 분석이 이제 분산 분석표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곱합 중에서 처리의 제곱합, 요거는 뭐였죠? 처리의 제곱합은 이 독립변수의 제곱합이었죠. 요거는 요것들 간의 분산이었어요. 요것들 간의 분산. 그죠? 집단 간 분산의 값 제곱합이었습니다. 근데 분산은 아니고 뭐 분산하고 비슷하지만 제곱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에버리지. 각 열의 평균을 이렇게 구합니다. 열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을 구해요. 전체 평균을 내가 여기다가 구해 놓겠습니다. 전체 평균 이 전체 평균 요거를 포함을 하면 안 되죠. 이건 각 열의 평균이니까.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이 처리의 제곱합은 뭐가 됩니까? 이 값 빼기 이 값 제곱, 이 값 빼기 이 값 빼기 제곱, 이 값 빼기 이 값 제곱 해가지고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값 빼기 이 값을 하고, 그죠? 요 두 번째 요 값은 내가 주소를 고정시키겠습니다. F4를 눌러서 주소를 고정시키고 제곱 그래서 이게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쭉 가면서 하면 각 집단별 이제 각 이 평균 값에다가 전체 평균을 빼고 제곱한 값이 되겠죠. 요걸 이제 다 더하면 제곱합 요게 되겠죠. 요게 sum 요걸 다 더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n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n 그죠? 자릿수가 5개니까 이제 요걸 곱할까요? 그냥 5 곱하기 요걸 해줘야 되겠죠. 하면 제곱합 값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보면 n 곱하기 자료의 반복수만큼 곱한 값에다가 요 각 값에다가 n만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5를 곱하고 요 값에다가 또 5를 곱하고 요 값에다가 5를 곱해가지고 다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잔차는 어떻게 되냐? 잔차 요거는 집단 내의 분산 집단 내의 분산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 각 값에다가 요것도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각 값에다가 빼기 전체 평균 요거 주소 고정하겠습니다. 하고 요걸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각 전체 값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 해주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걸 다 더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sum에 이거 전체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곱합이고, 자유도는 뭐가 되느냐? 자유도는 K-1이죠, 이게 자유도가. K가 3개니까, 집단이 3개니까, K-1, 2가 되고, 요거는 전체 자료의 수가 5, 3은 15에다가, N, 빼기, 전체 자료의 숫자 빼기 집단의 수. 전체 자료의 수가 5, 3, 15 빼기 3, 12가 되겠죠. 15 빼기 집단, K가 3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제곱합. 평균 제곱합은 뭐가 되느냐? 평균 제곱합은 이거 나누기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평균 제곱합이 되고, 그 다음 F값은 뭐가 돼? F값은 이거 나누기 이게 됐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아, 평균 제곱합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큽니다. 그렇죠? 이 예생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평균 제곱합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기각력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뭐 이게 더 평균이 더 크니까 이거는 기무값을 기각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분산 분석인데, 뭐 여기서 우리가 이 총 제곱합 이걸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요걸 잘못했습니다. 요거 전체는 이제 총 제곱합이 되는 거고, 요건 총 제곱합이 되는 거고, 이 잔차를 구하는 요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각 값에다가 빼기 집단 내의 평균을 빼야 되죠. 그렇죠? 빼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요 숫자 앞에 숫자만 고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걸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요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실수를 하네요. 자, 이거 빼기 요거 주소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요 알파벳 주소는 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하고 요걸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계산한 값이 이 값 빼기 이 값하고 제곱, 이 값 빼기 이 곱하고 제곱, 이것 빼기 이 곱하고 제곱, 이 값 빼기 이것 제곱, 이것 빼기 이것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옆으로 카피를 하면, 그죠? 이제는 요게 요 값 빼기 이 값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밑으로 복사를 하고 옆으로 복사를 하면 전체. 그래서 요 전체의 사실 합, 요 전체 합이 바로 요 제곱합이 됩니다. 제곱합. 이 값이랑 이 값이 같네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이거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요 값은 지금 요 값은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 값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 이 값 나누기 이 값이 제곱합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그래도 이 f 값을 보면 이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값은 아까 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이 값은 총 제곱 sum of square of total은, 그죠? 해가지고 제곱하고 이거를 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총제곱합. 총제곱합. 요거는 이 SSE
요거는 SST, MST, MS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라는 거예요. 분산 분석. 그래서 데이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다시 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분산 분석 이름 배치법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입력 범위를 이번에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사실 요거는 첫 번째 열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열은 해주면 안 되고 데이터만 있는 요 데이터를 그대로 선택해주고 첫 번째 열이 그 이름표이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주고 유의 수준 적어주고 출력 범위를 제가 여기다가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자 결과가 나왔는데 자 결과를 제가 전체가 다 보이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산 분석 엑셀에 결과가 나왔는데 자 요걸 하나씩 보면 요거는 이제 요약표입니다. 요약표. 자 각 중간 가격, 높은 가격, 중간 가격, 낮은 가격별로 관측 수가 몇 개고 합이 얼마, 평균 분산이 얼마.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우리가 요 위에서 구했던 분산 분석표하고 같습니다. 그죠? 같이 나와요. FP가 왜 다르지? 아, 같네요. 그죠? 요게 똑같이 요게 나오고 P값까지 계산해 줍니다. P값. 그 다음에 기강역까지 구해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유의 수준이 0.05일 때 기강역이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제 기강역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F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자 기강역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F 값이겠죠. 이게 이제 알파가 0.05라고 했을 때 0.05 알파가 뭐 0.01이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0.05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쓰면 되죠? 우리가 그죠? 여기다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기각치를 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F. 우리가 F.inv죠. 기각치를 구하려면 inv F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F.inv라는 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그걸 구한다 그랬잖아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누적 확률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F 값을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되죠? 이게 구한 값이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F 값을 구하려면 0.95를 넣어야 되겠죠. 0.95를 넣고 분자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가 2죠. 여기는 2고 분모의 자유도 12 이렇게 주면 그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F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FINV라는 이 함수는 FINV라는 이 함수는 요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이 1-알파 값을 여기 넣어가지고 기각치를 구하면 된다. F 기각치 그죠? 이렇게 되고 이 F 값이 F 기각치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P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P 값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P 값 자 이제 내가 F 값을 구해봤더니 F 통계량을 이용해 F 값을 구해봤더니 그게 0.05 이게 한 여기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뭐 이거보다는 좀 더 우측에 있겠습니다만 이 확률을 구해야 되죠. 이 구한 F 값보다 우측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게 P 값이니까요. 이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또 F
dist 이걸 구하면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이 구한 f 값에다가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1, 마지막 1 이렇게 구하면 p 값이 이거 잘못됐나요? 자, f 기각 f 값이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줬는데 이 f 값이 그렇죠. 이제 이 f 값에다가 1 빼기를 해줘야 돼. 1 빼기. 1 빼기. 왜냐면, 그죠? 왜냐면, 이 fdist 함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값은 어떤 요 값이 있으면 이 값이 이쪽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 f 값을 주고 우리가 구했던 거는 좌측이죠. 이게 fdist는 항상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1 빼기를 해줘야 된다. f 값이 어디 갔지? p 값을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값은 자, p 값은 1 빼기 f 점 dist에 이거 1 하면 구해진다. 여기 바로 f 값이다. p 값이다. 자, 이 p 값만 봐도 p 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값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균이 같다. 평균이 같다. 기무값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사실 여기 보시면 요 예제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 또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예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 좀 할 게 많아요. 이게 조금 다음 시간이 조금 바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리 내용들을 조금 보고 오면 좀 빨리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다음 내용들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혹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